예, 이번 장은 그 디자인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패턴을 공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상속, 은익, 다형성은 뭐다라고 알고는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왜 필요로 하고 또는 이걸 실질적으로 또 적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의상으로만 디피니션만 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객체지향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앞으로 진행될 그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 근데 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 강의가 패턴 강의가 아니라 자바 강의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서적을 구입하시거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낮은 수준의 것까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의 세 가지 특징에는 상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익성, 다형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이제 다형성이고, 이 다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패턴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건데, 이 다형성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줍니다. 메소드 오버로딩, 중복 정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메소드 오버라이딩, 재정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디피니션을 내린다.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컬렉션, 굳이 저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기종 집합 이런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몰픽 파라미터, 다형적 변수,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요 폴리몰피즘, 다형성에 대해서 일단 중점도 설명할 거고, 특히 요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패턴을 이해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상속하고 은익성은 대부분 다 쉽게들 이해를 하시거든요. 이게 뭔지.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슈퍼 또는 페런트가 될 거고, 얘를 상속받는 차일드 클래스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extends라는 키워드를 쓸 수도 있고 implements라는 키워드를 쓸 수도 있겠죠. 네, extends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단일 상속만 가능하게 될 거고, implement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인터페이스에 한해서만 멀티플하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관계로 묶이게 되면 이거를 슈퍼클래스하고 차일드 관계, 이렇게 상속성으로 묶이게 되면 슈퍼클래스와 차일드는 is a relationship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원사에서는 is type of 또는 is kind of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버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한 종류인 거죠. 자동차라고 하는 거에, 카에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버스 is a car. 버스는 자동차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차는 자동차다. 이런 개념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우리가 is a relationship 또는 kind of, type of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최상위 클래스는 이때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될 거고, 그래서 모든 클래스가 가져야 될 공통 분모에 대해서 모든 클래스들이 가져야 될, 그러니까 메소드는 사실 여기에 다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다 정의를 하는 거죠. 자동차다라고 하는 자동차 타입이다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버스도 될 수도 있고, 택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택시는 차 종류다라는 거죠. 택시 is a car.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버스가 되던, 택시가 되던, 차가 가져야 될, 차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가져야 될 것들은 뭐냐. 당연히 차는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통 분모가 되는 요소들을 그 상위 클래스에 정의를 하는 거고, 이런 상위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는 뭐냐? 오브젝트 클래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클래스가 가져야 될 모든 메소드들이 여기에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모든 공통분모들을 상위 클래스에다 갖다 놓고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버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의하는 거죠. 또는 택시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정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아십니까? 그냥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은익성입니다. 은익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죠. 어떤 행위를 정의하는 메소드다라고 하는 것과 속성을 정의하는 값들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때 이 속성들의 값을 외부의 임의의 클래스에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죠. 이거를 클래스가 갖고 있는 속성 값을 접근을 차단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로지 메소드만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은익성입니다. 그러면은 왜 은익성을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객체의 재앙이라는 특징은 가장 큰 전제는 철학적인 개념은 현실 세계를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세계에 반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념을 프로그래밍 랭귀지로서 소프트웨어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날짜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날짜를 정의하는, 날짜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형이상학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김창호는 무엇인가? 차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고 현대에서 만든 2천만 원짜리 소나타는 뭐냐? 이러한 개념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자동차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하기에 필요한 속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정의할 때 나는 메이커가 어디냐? 현대자동차다. 차 이름이 뭐냐? 소나타다. 가격은 얼마다? 얼마냐? 2천만 원이다. 그래서 현대에서 만든 소나타 2천만 원짜리 차. 그냥 차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소나타 2천만 원짜리,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거죠. 형이상학의 개념을 구체적인 걸로 내려앉히는 거죠. 자동차를 정의할 때 나는 그럼 메이커, 자동차 브랜드, 가격만 있으면 나는 차를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이라는 걸 정의할 때 나는 사람은 이름, 나이, 요것만 있으면 나는 정의할 수 있다. 그건 자기가 정의를 내리기 나름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 나는 두 가지를 뽑겠다. 나이하고 이름. 자동차를 정의할 때 필요한 속성은 뭐냐? 메이커, 가격,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 자동차 명칭.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속성값들. 보시는 것처럼 날짜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를 할 때 나에게는 연, 월, 일만 있으면 나는 날짜를 정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2011년 10월 10일 이런 식으로 날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월일만 있으면 된다. 2011년 10월 10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날짜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속성값을 3개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연, 월, 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클래스에는 사실은 은익성이 적용되지 않은 케이스죠. 은익성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볼게요. 일단 클래스를 선언하는 데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디폴트 생성자를 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의 목적상 이클립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클립스를 사용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 목적상 일부러 이클립스는 사용하지 않고
에디터 플러스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myDate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myDate라는 클래스의 속성이 정의되어 있는 연, 월일을 접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은닉성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날짜에 지금 연월일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2010년이다 라고 해서 뭐 찍어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상태라도 뭐 값을 어사인 시키거나 값을 불러오거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객체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세계에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문법상으로 보면 신텍스상으로 보게 되면 연월일은 정수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월을 정의하는데 13이라는 숫자를 어사인 시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에러요? 나지 않습니다. 물론 값을 어사인 시키는 데도 문제가 되질 않고요. 가져오는 데도 문제 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현실 세계에 13월이라는 것이 존재하냐 이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4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13월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짜도 이런 32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날짜들이 존재한다라면 군인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내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대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달이 안 오기 때문에 제대를 못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지향은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임의의 클래스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뭐 액세스 모디파이어,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 건데 경우에 맞게끔 적절히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을 못하겠죠. 보신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접근을 못한다라고. 접근에 할 수 있는 뭐 하는데 에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분명 연월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로지 얘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는 메소드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s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어사인 시키는 걸 하나 정의를 했고요. 갖고 오는 메소드를 또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컴파일 문제 없고요. 실행하는데도 13이라는 것은 갖고 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일단 큰 전제에서 보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속성 값들을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메소드를 통하게 접근하는 것이니까 은닉성이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세계에는 13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은닉성을 적용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13월 이 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조건들을 걸어야겠죠. 이 조건을 만족을
만약에 13보다 크거나 음의 값이 0 이하로 값이 되게 되면 현실 세계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제약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는 걸 수는 없잖아요. 선언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것들을 걸기 위해서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거. 메소드 안에서는 이런 제약 조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은익성에 대한 개념인 거죠. 이미 웹의 클래스는 사실은 연월이라고 정의한 이 값들을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는 쓰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현실 세계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을 제약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마이 데이트라에서 정의 제공해주는 메소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뭐하러 얘를 제공해 줬어요? 이미 다른 클래스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또 다른 로직을 펼칠 수 있는 거죠. 마이 데이트라고 제공해주지 않는 메소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미 클래스에 또 다시 메소드를 정의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 제공해주는 장점 중에 하나 재사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은익성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해야 되고 재사용성이라든가 이런 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메소드가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설명할 다양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확장을 해서 쓸 거죠. 재정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은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지정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개념들을 꼭 아시고요.